진실은 양심에 비례한다. 결국 그가 누구든 사람이라면,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의 편에 서게 된다.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친인척들과 가까운 지인들, 그리고 중마고우 등 매우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둘 윤 총장 장모의 곁을 떠났다. 이유가 무엇일까? 왜 사람들이 최은순 씨와의 오랜 인연을 끊어가면서 그녀의 잘못과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?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양심에 비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란 명백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일 것이다. 열린공감TV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고길자 씨의 녹취를 적법한 방법으로 입수했다. 그녀는 최은순 씨와 막연한 사이였으며 둘도 없던 친구였다. 그런 그녀가 최은순 씨가 신한상호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윤 총장의 처인 김건희 씨의 지인인 김혜성 씨에게 부탁해 위조했다고 한 것이다. 그리고 최은순이가 저기 도장 위조해가지고 잔고증명 띠갖고 다닌 거 이거 원장한테 얘기하면 원장이 이제 그놈 이제 달라고 막 나한테 살살살 할 거 아니야. 응? 최은순이 뜯어먹어야 하니까. 응? 그 얘기는 안 했어 내가. 도장을 위조해가지고? 최은순 씨로부터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받은 김혜성 씨는 최 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처인 김건희 씨의 지인으로 그는 김건희 회사의 감사를 지냈다. 그동안 최은순 씨는 성남시 돈촌동 땅 매입 당시 가짜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동업자 안수 씨의 말에 속아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며 김혜성에게 대가로 준 것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. 하지만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최은순 씨 소유 건물의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2013년 4월 15일에 이 건물을 담보로 신한상호 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. 이때는 잔고증명서를 처음으로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돈을 빌린 곳은 주식회사 인터베일이라는 투자자문사였으며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김혜성 씨가 바로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이다. 저기 김 누구라는 애 있어. 이 새끼 나이도 대가리 피가 말린 놈이요. 이제 32살 먹은 놈인데 사기꾼으로 얘가 처음부터 그거 했던 놈인데만. 그래가지고 우리 낙골당 감사 있다고 신한저축은행. 응? 그것들이 다 그런 아주 양아치들이 지금 뭉쳐있어. 그러니까 낙골당 안 주려고 지금 이것들이 할 수도 있어요. 막판에 가서는. 응? 최은순이랑 다 지금 그것들 뭉쳐있잖아. 그래갖고 그거 앰플 물건 하려고 할 때 안여사한테 응? 돈이 있다고 잔고증명 갖고 와서 자 돈 이렇게 있습니다. 응? 그러니까 사주십시오 하고 했단 말이에요. 네? 그래서 응? 허세부렸구나. 김혜성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자 2주 만에 최은순 씨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김혜성 씨가 26억 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는 것. 이것이 바로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. 김혜성 씨가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의 도장을 위조해 잔고증명서를 만든 것이란 사실을 고길자 씨는 말하고 있다. 했는데 그거를 보니 돈이 없는 빈 깡통이요. 예? 그리고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 박순석이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요. 그러면 사무소 위조지 뭡니까? 예? 똥소리만 사무소 이제 큰일 나요. 예? 이것은 바로 감옥 가. 그분들도 갖고 있어? 최은순 씨는 동업자 안수홍 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법적 책임을 모면해왔다. 그리고 검찰은 동업자인 안수홍 씨만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여 실형을 살게 했다. 그렇게 안수홍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. 있을 수 있는 일이요? 응? 그래 말이야. 그래서 걔는 문서 위조하는데 도사하냐. 그러니까 원본을 저기 조야 갖고 있어. 안 여사가 원본을 다 기소해버린 거야 얘네들한테. 응?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대요 그거를. 그거 하나. 그래갖고 잔고증명 응? 돈 있다고 박순석이 신한저축은행. 응? 그리고 땅 성남에 산 거 도촌동에 산 거
그것도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나 보더만, 응? 신한저축은행 대출 받을 때 가정이 잘못됐나 보더만, 한 여사가 알고 있나 보더만. 신한저축은행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. 응? 문제는 해당 사건 2심 법정에서 최은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안소영 씨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최은순 씨에게 잔고증명서 300억짜리 4장을 허위로 쓰면 처벌받는 것 알았습니까? 라고 묻자 최은순 씨는 예라고 답했다는 것이다. 게다가 최은순 씨는 또 그걸로 인해 처벌받으면 받겠다고도 말했었다.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? 본인 입으로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쓴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사건의 기소와 공판을 맡은 검사는 최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안소영 씨만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을 살게 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래도 되는가 말이다. 윤석열 검찰총장은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무려 11시간 압수수색을 지시했다. 이유는 봉사표창장이 위조라는 거였다. 압수수색 수사관들은 온 집안을 이잡듯 주셨으며 이날 이 상황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었다. 그리고 그들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중학교 때 작성했던 일기장까지 들고 가려 했었다. 그런 그가 지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장모의 350억대 잔고증명서 위조한 사기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.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원본도 없이 사본으로 신속하게 정 교수를 기소했던 것과 달리 한 번도 아닌 총 4차례에 걸쳐 350억 원 상당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빌린 장모 최은순 씨의 명백한 사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다. 검찰은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가 주목된다.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은행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. 그러나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 그리고 신한상호저축은행은 현재 바로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교체했다.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신분세다. 참 그 나물의 그 밥들이다.